69번 같은 경우는 눈과 관련이 없는 신경이죠. 자, 우리 뇌신경에는 몇 번 뇌신경, 몇 번 뇌신경하고 말초신경이 있는데, 자, 외향신경은 외전, 바깥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야. 바깥으로 눈을 씩 돌릴 수 있는 거. 이거는요, 그냥 괜찮아. 6번이에요. 6번. 그 다음에 동안신경은 이거는 동공하는 거. 이거는 3번 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을 보는 거는 2번 신경입니다. 시각. 동안신경도 안구예요. 동공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활차신경 있죠. 이것도 눈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안면신경 이거는 7번 신경인데 이건 안면의 움직임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괜찮아 여러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요런 것 나와도 멘탈 관리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70번 보시면 그래도 70번 정도는 언급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 알잖아요. 그죠? 암모니아. 그 다음에 또 암모니아가 독소가 있으니까 이거를 간에서 걸러줘서 소변으로 신장해서 요소, 요산, 크레아틴의 형태로 만드는 거죠. 다 단백질하고 관련된 거잖아. 그런데 이번에 케톤은요. 지방이야. 지방하고 관련된 게 케톤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그래도. 그 다음에 71번에 보시면 치과 진료 시의 상황으로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1번 간호조무사 의자는 의사의 의자보다 어떻게 한다? 높게. 맞죠? 기억해야죠. 높게 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진공흡입기 사용은 이라고 했죠. 이때 진료를 방해하면 안 된다. 맞죠? 뇌 석션 한다고 의사 진료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기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배치하는 거야? 좌에서 우측으로 배열한다. 당연히 맞춰야 돼.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발치 시 치아에 마취 후 왜 틀렸습니까? 마취를 우리가 합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마취하고 나서 선생님하고 부르는 게 아니죠.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오른손 잡았다. 간호조무사도 오른손. 맞죠? 답은 요거 충분히 맞추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72번에 보시면 급속 이동 증후군에 대해서 말했어요. 급속 이동 증후군. 자, 급속 이동 증후군에서 1번에 저지방식으로 칼로리를 줄이도록 한다. 저지방이 아니라 지방이 금기가 아니면 고지방으로 주라 그랬죠. 그리고 반자위 아니었고, 그리고 물과 함께 틀렸고, 탄수화물은 소화가 너무 잘 되니까 적게 주고, 그리고 식사하고는 누워 있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요붕증입니다. 요붕증. 자, 요붕증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야? 많이 적게 나와서 그런 건데 많이 나와서가 아니라 항이뇨 호르몬이요. 항이뇨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소변이 못 나가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못하니까 소변이 놓쳐가지고 바깥으로 막 다 새는 거야. 그럼 이 항이뇨 호르몬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소프레신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소프레신 이 말이 항이뇨 호르몬을 말하거든요. 이게 많아서가 아니라 어때서 그렇다? 적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1번에 옥시토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 이때 막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핍뇨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다뇨라고 해야죠. 하루에 5, 6,000cc까지 보거든. 그럼 이때 뭐가 일어날 수 있어? 탈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에 부종이 아니라 탈수가 생기죠.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이 필요하다. 충분히 여러분 건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74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제외되는 거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1세까지 아기가 해당된다. 1세까지 아기가 해당된다. 맞죠? 어쨌든 간에 1살까지. 물론 한 달 이내는 특히 신생아라 그러고 한 달 지나서 1살까지를 영아기라고 하니까. 그 다음 2번 체중은 영아의 건강과 성장 발달의 기준이 된다? 맞죠? 맞아. 체중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영아기 사망의 가장 1위는 뭐다? 처음부터
결함을 갖고 있어. 선천적 기형. 유아 사망의 1위는 사고. 그 다음에 4번 12개월에 체중이 출생 시에 여러분 맞출 수 있죠? 다른 걸 확실히 찾아낼 수 있잖아. 몇 배? 3배가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닌 거를 좀 찾아내는 거를 하시면 돼. 그날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혼자 앉을 수 있어요. 뒤로 꽈당 할지언정 혼자 앉을 수 있는 거 6개월이면 앉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5번입니다. 75번에 보시면 태아저가구증이라고 했죠. 이거는 엄마 피하고 애기 피가 서로 안 맞는 거죠. 엄마 피가 뭐였지? RH 마이너스, 태아는 RH 플러스인 거죠. 맞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쟁이 일어난댔지. 엄마 피하고 애기 피가 막 싸운다 그랬지. 그럼 싸우니까 안에 적혈구 시체들이 나자빠져. 그게 바로 빌리루빈이고 황달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그때 방법은 처음에는 광선 치료를 해보지만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뭐를 해야 돼요? 교환 수혈이라는 거를 하죠. 이때 교환 수혈할 때 어떤 혈관을 이용한다? 제대정맥. 그죠? 제대정맥을 이용하죠. 아셔야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아니라는 거는 답은 맞추셨어야 돼. 맞추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로감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예방주사 같은 건데요. 어떤 거냐면 자 엄마가 첫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첫째 태아가 RH 플러스야. 그럼 엄마 피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어? 너 뭐야? 왜 너 같은 게 들어왔어? 지금은 네가 이미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 너 같은 게 들어오면 내가 공격하겠다라고 뭐를 만들어 둔댔어요? 항체를 만들어 둔다 그랬어. 그럼 첫째를 가지고 나서는 엄마 몸에서 RH-가 들어오면 RH 플러스가 들어오면 공격하겠다라고 항체 만들어놔. 그리고 이제 둘째를 하는 거죠. 둘째를 가지는 거지. 그러면 둘째 때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너 RH 플러스잖아. 나 아까 뭐 만들어놨어요? 지난번에 항체 만들어서 아기 피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게 태아 저가부증이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첫째를 낳고 나서요. 출산했어. 첫째 놓고 나서 출산을 하고 나서요. 항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몸에서. 내 몸에서 만들어놨지. 그런데 로감이라는 이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항체 만드는 걸 잊어버려. 까먹어.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둘째를 가졌어요. 둘째를 가졌는데 아기가 RH 플러스야. 그러면 엄마가 만들어 놨었잖아. 항체를. 이 공격하려고 얘를.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놓고 나서 로감이라는 주사를 엄마가 주사를 맞고 나니까 엄마 몸에서 항체 만드는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늘 첫 번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너 뭐야? 너 다음에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에 너 같은 게 들어오면 공격하겠다 하고 항체 만드는 거야. 또 만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좀 억지 설정이지만 두 번째 아기를 놓고 엄마한테 또 뭐를 한다? 또 로감이란 주사를 하는 거지. 그럼 로감이란 주사를 맞았으니까 또 엄마는 항체 만든 거를 엄마 몸이 잊어버리는 거지. 그럼 또 셋째를 가졌어? 근데 셋째 때 항체 만든 걸 잊어버리니까 너 뭐야? 다음에 너 같은 거 공격하겠다 만든다. 늘 그냥 처음처럼 만들기만 하는 거죠. 그때 하는 주사가 로감이라는 주사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아 저가구증을 막을 수 있는 예방주사. 이거를 아기가 맞는 게 아니야. 엄마가 맞는 거지. 엄마가.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76번에 자 76번은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숨이 멎어버린 것보다 이거 경동맥인데 여러분 아유 본다고 봤는데 경동맥인데 숨이 멎은 운전자예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다리가 절단되어서 심한 출혈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빨리 회생시키면 회생될 가능성이 높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다? 2번이 더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손을 썼을 때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자가 1순위가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예 순위가 확 떨어지는 사람은요.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순위가 완전히 뒤로 밀려버려요. 밀려버려.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닌 거 아시겠고,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77번에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적조현상, 이거는 여러분 어떤 거야? 이거는 물속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이죠. 물속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면 물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그래서 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 했다? 부영양화라고 했죠. 부영양화. 이것 때문에 영양분이 물속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누가 먹는다? 플랑크톤이 먹어서 녹색을 띠고 위에 수면 위에 떠 있으면 녹조현상. 바다 같은 데는 적색을 띠고 플랑크톤이 딱 증식해서 있으니까 적조현상. 이거는 다 부영양화 때문이고, 부영양화는 수질오염, 수질오염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보시면 온실효과, 지구가 더워지는 거죠. 이거 뭐 때문에? CO2,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리고 또 열섬현상, 그죠? 중심부는 뜨겁고 주변은 선선한 거. 이거 대기오염의 영향 맞죠? 그 다음에 또 오존층의 파괴, 오존층의 파괴. 이거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피부암을 유발하죠. 피부암. 그죠?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갔다 이 말은요. 엘니뇨 현상 기억합니까? 엘니뇨 현상. 그거예요. 그럼 이 엘니뇨 현상으로 뭐가 생기냐면요. 홍수가 날 거야.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가 막 공기 이제 육지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습하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죠. 엘니뇨, 라니냐 이런 말 나오면 대기 오염인 거예요. 그리고 산성비 하면 뭐예요? 아황산 가스죠. 그래서 1번의 적조 현상은 대기 오염이 아니라 수질 오염과 관련된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78번에 보시면 공기와 건강에 대한 건데, 자, 1번에 링겔만 차트라는 거 있죠. 이거는 무엇을 체크하는 거냐면 매연량, 연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있죠. 그거를 가지고 그걸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오존이 아니라 매연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는 일산화탄소는 백혈구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자, 78번에 CO는 백혈구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적혈구와 결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대기오염의 3대 지표는 외워야죠.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그리고 분진. 여기다가 대기오염의 2대 지표 하면은 두 번째 2차 오염의 지표 하면은 오존. 그죠? 오존은 2차 대기오염의 물질이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산소는 공기의 성분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그러면 가장 비중이 높으면 깨끗하게요? 그죠?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번에 엘니뇨 현상으로 피부암이 증가한다? 쓱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피부암은 엘니뇨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존층의 파괴로. 오존층의 파괴로 피부암이 증가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여러분 3번이야. 대기오염의 지표는 일산화, 아황산, 분진 봐주시고,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자, 79번에 보시면 수질과 건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1번에 보면 분변 오염의 지표 대장균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서 가장 진보된 방법, 요것도 여러분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별로 접근 많이 안 했으니까 활성온이법이라는 거 있죠. 전부 다 균들을 다 유인해가지고 한 번에 샥 산소 집어넣어가지고 유인한 다음에 샥 걷어버리는 거. 활성온이법 맞습니다. 눈도장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카드뮴 하면은 근골격계,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수인성 감염병은 중요한 말이죠.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맞죠? 계절에 관계없으나 여름에 주로 많다. 그런데 나머지 다 몰랐다 하더라도 5번에 미나마타는 뭐 수은이 중독된 거죠.
틀린 거 구별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80번에 보시면 원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일로 뭐 사람이 다치고 해서 인명, 경제적인 손상을 주는 거를 산업재해라고 해요. 그러면 산업재해 원인에는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위험한 직업에 있으면 다치기 쉽겠죠. 그 다음에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지금 되게 몸이 안 좋아 집중도 떨어져서 다치기 쉽겠죠. 작업 환경이 위험하거나 하면 재해 있기 쉽겠죠. 그 다음에 초보자야. 초보 일 다루는 거 기계 이거 막 절단기 쓰는 거 처음 쓰는 사람이야. 그럼 다치기 쉽겠죠. 그죠? 유전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입니다. 그 다음에 81번 홍역의 특징입니다. 홍역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홍역, 홍유풍, 바이러스 맞죠? 그 다음에 2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카타르기의 전염력이 강하다. 카타르기의 전염력이 강하다. 이때 뭐가 나타난다? 코플릭 반점. 그 다음에 3번 공기 감염이니까 마스크 차고 격리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여러분 홍역성 결막염 이거 뭐였냐면 제가 그 홍역을 앓으면 결막염이 생긴다 그랬어. 눈이 막 빛만 보면요. 밝은 빛만 보면 막 눈이 시리고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현상, 수명 현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눈부시는 거예요. 눈이 부셔서 막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결막염이 생기거든. 눈부셔서. 그럼 눈부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두운 환경이 필요한 거죠. 되셨습니까? 요거 조금 한번 알아두세요. 결막염 수명 현상인데 눈이 너무너무 부셔 밝은 데 있으면 그래서 어두운 게 좋습니다. 그런데 5번에 보시면 틀렸어요. 사춘기에 걸리면 불임과 관련 있는 거는 홍역이 아니라 뭐였냐면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 그래서 고환염, 난소염 생겨서 불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몇 가지만 더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에 보시면 인구 정태라고 했죠. 자, 여러분 인구 정태랑 인구 동태 구별하자 그랬죠. 동태는 일정 기간을 딱 정해서 올 들쑥날쑥 들쑥날쑥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붙었다? 율이 붙었어. 출생률, 취약률, 혼인율, 사망률, 이혼율, 전입률, 전출률 이렇게 율이 붙으면 뭐다? 인구 동태다라고 했죠. 변하는 거랬잖아. 그런데 성별, 연령별, 직업별, 산업별 이런 거는 어느 한 시점 그 순간에 성별, 인구 이렇게 물었으니까 별 이런 거 붙은 거는 전부 다 인구 정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푸실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83번에 속담 중에서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작은 고추가 이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잖아. 그죠? 키가 작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대.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긍정적인 방어기제, 좋은 거란 소리야. 어떤 걸까? 승화가 되겠죠. 승화. 좋은 거죠. 좋은 거. 승화. 그 다음에 또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도 뭐가 있다?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어도 지금 얼마 안 남은 기간에는 참아야 되지. 놀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억제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내가 조절을 하는 거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승화입니다. 그 다음에 84번에 보시면 결핵예방법이라고 됐어요. 결핵예방법. 볼게요. 결핵예방법. 자, 결핵예방의 날은 참고 3월 24일입니다. 그 다음에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누가 세워요? 질병관리청장. 기억하셔야 되겠죠? 질병관리청장. 그 다음에 3번 결핵 환자 비밀로 떠들었어. 그럼 얼마? 3년에 3천. 비밀 누설 3년에 3천. 되셨습니까? 4번 결핵 환자를 검진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 1년에 한 번 이상 결핵 검진을 해야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결핵 환자가 입원을 거부했어요.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령에 근거해서 입원해 명령 내릴 수 있는 자 보건소장 안 된댔죠. 누구였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입원해, 격리해, 건강진단 받아 하는 거. 예방접종해 명령 내릴 수 있는 자.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마지막 85번. 자, 85번에 보시면 봐봐요. 장기간 누워있는 부동 환자는 하수족이랬죠. 하수족이 아까 다른 말로 족저 굴고 이거 말 그을 때는 발지지대 아까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2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린다. 꼭 기억을 하세요. 허리는 펴야 돼. 그 다음에 3번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내려온대 지팡이 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 지마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확실히 아니잖아. 그러면 찾아냈으면 다행이잖아요. 3번 찾아내고 그 다음에 환자를 휠체어에 앉힐 때 먼저 바퀴 고정을 해야지. 그죠? 그 다음 5번 오른팔에 수액을 맞고 있으면 어느 팔부터 벗긴다? 왼쪽부터. 입힐 때는 오른쪽 팔부터 입힌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